금융권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퇴근길 머니. 이번 주에는 경제금융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파죽지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말 그대로 폭등 장세였는데요. 네. 이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사들이고 기관도 1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4조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5% 넘게 뛰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에 더해 이 외국인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상승 탄력이 크게 붙은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날이 갈수록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무섭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로 만나보는 퇴근길 머니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설랑설레란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를 둘러싼 증권가 시각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핵심 이유는 노조 총파업 가능성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 전망도 올해와 내년 모두 10% 안팎 낮췄습니다. HBM 양산 지연, 경쟁사 투자 확대, 환율 변수 등도 리스크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시각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메모리 초호황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웃도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이 같은 흐름이 더 강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회사를 놓고 외국계는 내려잡고 국내는 올려잡고 동학개미 입장에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AI 유니콘들한테 코스닥이 러버콜을 했다는 얘기인데 코스닥 시장에 주요 기업을 유치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AI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선 배경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와 방산 같은 주도 업종이 코스피에 몰리면서 사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렇잖아요. 특히 바이오 이후 뚜렷한 차세대 성장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아예 방향을 잡은 건데요. AI 기업을 끌어들여 코스닥을 기술 성장주 시장으로 다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오늘 정은보 이사장이 판교에서 AI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났는데 이 디벡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업스테이지 같은 핵심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술 특례 상장이나 이 자금 조달 환경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코스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예. 이 중요한 건 기대 효과입니다. 이런 AI 유니콘들이 상장하게 되면 이 관련 ETF나 기관 자금 유입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AI 성장주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 체질을 바꾸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국내에서도 AI 성장주에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된다면 코스닥 입장에서는 분명한 반등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서학개미 유턴 주춤이라는 내용인데 국내로 돌아오던 투자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나 보죠? 네, 이제 국내로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전쟁 리스크가 컸던 지난달 초에는 이 미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이 이후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고 이 뉴욕 증시가 반등하자 바로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1조 3천억 원 넘게 다시 사들이면서 초반에 팔았던 물량을 상당 부분 되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투자 패턴을 보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나 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는데요. 이 영향으로 미국 주식 보유액도 다시 260조 원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한편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RIA 계좌도 늘고는 있지만 이 전체 해외 투자 규모 대비로 보면 아직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금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고 당분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투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자금이 미국으로 향한다는 건 결국 더 큰 성장의 무대를 찾는다는 시도로 읽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 좀 짚어볼까요? 네, 다음 주 물가와 실적이 핵심 변수입니다. 6일에는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중동 변수에 따른 유가 영향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8일에는 한국은행이 3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환율과 자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시장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물가의 실적, 국제 수지까지 다음 주 잘 챙겨봐야 할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머니 양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